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와 관련된 역사로는 1956년, 1952년에 영국에서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에 대해 청정대기법이 제정되었던 것, 그 다음에 72년에는 유엔에서 환경계획이라는 것을 창설했다는 것, 그 다음에 80년에 미국에서는 러브 커넬이라는 곳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86년 4월 26일 날에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 그러다가 1997년 2월, 12월에는 교토의정서, 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교토의정서라는 것을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제 UN REDO라는 이제 조직이 발족이 되고, 그다음에 2010년 4월에는 멕시코만의 석유 추선, 이제 우리가 그 석유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 기능을 하는 배가 있어요. 그게 폭파하면서 이 배가 먹고 있는 석유가, 원유가 이제 다량으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우리한테 좀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죠. 예.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토픽을 하나 잡아내자면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니까 자연스럽게 기후변화가 나오겠죠. 지금 우리 지구의 기후가, 천천히 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자꾸 지구가 보내주고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2009년에는 몰디브의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몰디브라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비상사태 선포했다는 게 아니라 비상인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2010년 8월에는 파키스탄 북서부의 산악지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고, 2009년 이전에는 이제 인도의 가뭄이 시작됐다가 2009년에 와서는 이제 그 인도가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이 기후변화로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다른 지역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인도에서 좀 동쪽에 있는 쪽이죠. 그 방글라데시인데, 이 방글라데시의 홍수가요,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 5년, 7년 이후에는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글라데시라는 곳 자체가 좀 지대가 낮아요.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한번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3분의 2에 달하는 국토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죄송합니다. 동남아시아 아니고 남아시아 쪽에서도 기후변화의 피해가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수면이 상승함과 동시에 히말라야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잖아요. 온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초래되는 것이 빙하가 녹는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뭐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걸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쪽에, 그러니까 북위 쪽보다는 남위 쪽이 좀 더 온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온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히말라야 산맥 같이 히말라야에 있는 이 만년설들이 녹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그 눈사태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녹으면서 물의 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겪는 것이 대홍수가 이제 겪게 되는데, 이 대홍수가 한번 일어나고 나서는 물이 한번 쫙 빠지는 거기 때문에 가뭄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에 남아시아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수재민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남아시아 지역 쪽에는 개발 수준이 좀 낮아요. 높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 또한 재난에 대해서도 좀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정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수준과 무능력한 정부에 의해서 수질오염이 초래하고, 또 이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이 창궐하며,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국토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모여, 한 곳에 더 모여 산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인도와 파키스탄 계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계곡은 히말라야에서 녹아내린 빙하로 물폭탄에 맞습니다. 빙하에서 흘러내린 강물은 이 일대 15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젖줄인데, 무슨 말이냐면 빙하가요, 급속도로 녹아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원래는 빙하가 천천히 조금씩 녹으면서 사람들에겐 이게 주요 식수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받아왔던 물의 양이 아니라 대량의 물이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는 이것이 홍수로 다가온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빨리 녹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히말라야 빙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훗날에 가서는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즉 가뭄을 겪게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죠. 어, 기후변화로, 계속 읽을게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의 지붕이 녹아내리면 대홍수가 잦아지고, 빙하가 사라진 뒤에는 수자원이 말라붙어 가뭄 재앙이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내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빙하라는 것이 녹는 것이 이들에게 물 폭탄을 맞는다라는 그 이상의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물폭탄대로 피해를 받고, 이 물폭탄이 지나가고 나서는 물이 없으니까 땅이 말라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한 이중 피해를 겪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요. 이것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아랄해까지 가는 길에 아무다리아 강이 흐릅니다. 드넓은 건조지대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은 여러 나라의 젖줄입니다. 아무다리아는 멀리 파미르 고원에서 발원해 2400km를 흘러 아랄해까지 흐릅니다. 그런데 소련 시절 곳곳에 하얀 황금으로 불렸던 상품 작물인 목화를 심고 아무다리아 물을 빼다 쓴 탓에 아랄해가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아랄해가 소금지대로 말라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지키스탄 파미르 고원의 빙하가 녹으면 마찬가지로 물이 늘어나죠. 그죠? 내려오는 물이 늘어나니까 강둑을 낳았다면 이 강둑이 터질 위험이 있겠죠. 결국엔 강둑이 터져서 마을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를 발생하는 거는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 다음에 초래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 부족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즈베키스탄 아라레의 증발과 파미르 빙하로 인한 범람으로 가뭄 위기. 결국에는 이 아라레가 말라버리게 되면은 이 아라레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던 이제 어업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소련 시대에 그 아무다리아 강물을 많이 끌어다 썼던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결국에는 세계 인구의 40%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을 맞을 것이다 라고 유엔 환경계획에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히말라야, 파미르, 그 다음에 중국 천산에 있는 고지대의 빙하가 높기 때문인데요. 산업시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 평균 기온은 대략 0.8도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속도라면은 이번 세기 중반, 그러니까 21세기 중반에서는 2도가 올라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1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80대 후반이 됐을 무렵에는 기온의 상승분이 4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빙하가 더 녹는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홍수도 더 많이 일어남과 동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태풍이 강력해지잖아요. 더 강력해진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한 가뭄도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수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물이 풍성한 나라는 아닙니다. 물 부족 국가예요. 그런데도 이 중동 지역들보다는 우리가 좀 물 수자원이 그나마 좋은 이게 좋은 쪽이죠. 많은 쪽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뭄이나 또 물 부족 현상이 심하다 보니 이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S입니다. 수자원 장악을 통해서 민심을 흐트러뜨린 다음에 그 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먼저 도시 진격 이전에 가뭄을 무기로 해서 쉽게 점령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자원을 장악을 합니다. 그다음 기후변화가 물 부족을 초래하고 그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한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슬람 국가 IS의 건국을 선포한 뒤 잔혹행위를 저질러 세계에 충격을 주죠.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라크 북부 대도시의 모술댐이라는 곳을 장악을 합니다. 티그리스강 상류, 티그리스강 굉장히 오랜만에 듣죠? 네,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우는 두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죠? 네. 자,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모술댐은 이라크 중북부 일대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술댐을 막는다든지 또는 그 강 주변으로 흘러가는 모든 수자원을 막아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일대 혼란을 겪게 되겠죠. 이러한 그런 이제 IS의 수자원을 통한 공격이나 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면 자연스럽게 대이주 또는 환경 난민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미국의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 알래스카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알래스카주가 소위 말하면 가라앉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미국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집단 이주를 하기에 이르른다라고 합니다.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자, 그 다음에 투발루라는 나라는 아예 나라를 우린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다라면서 그 가게 문 닫듯이 나라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투발루라는 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 보전이 힘들어져서 국토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투발루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그럼 기존에 투발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질랜드가요 처음부터 순순히 투발루의 요구를 받아준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안 받다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뉴질랜드 말고도 뉴질랜드보다 더 잘 사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국제 이주 기구의 기준에 따라서만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환경 난민들은 국제 이주 기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제 이주 기준 그 국제 이주 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난민의 규정이 뭐냐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적 그룹에 속해 있거나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나라 밖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그러니까 내전이라든지 또는 그런 아까 IS와 같은 그런 일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은 난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환경적인 이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 기준에 맞지도 않은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들은 이러한 환경 난민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들, 특히 잘 사는 나라들 중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쓴 나라가 두 개를 꼽자면 미국과 중국입니다. 예,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를 차지하는데 이 1, 2위의 양을 합치면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탓을 하고 미국은 중국 탓을 하면서 서로 미뤄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세계에서 얘기하면은 아 이거는 중국 때문이다. 아 이거는 미국 때문이다. 서로 미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변화 대응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에너지를 많이 쓰고 탄소 배출할 테니까 너네끼리 잘해 보던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탄소 감축을 하자. 좋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에서 원하는 바는 뭐냐면 탄소를 만약에 감축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산업의 규모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제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를 해옵니다. 특히 미국의 공화당 정부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하면 윗대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지도층에서는 경기 침체의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자체가 뭐 특별한 뭐 국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하는 거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저탄소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탄소 발자국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에 대해서 이런 산업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평가에서 환경 파괴에 대한 비용까지 같이 계산을 해버립니다. 네, 계산을 해서 가령 뭐 이러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2천만 달러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 2천만 달러에는 환경 파괴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평가가 굉장히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행정 관련된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보호구역을 단속하는 그런 이제 뭐 보안관 같은 사람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속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모든 경제활동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게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를 징수하고요. 그 다음 2004년 코스타리카 동부 해안에 유전이 발견되는데요. 그 유전을 채굴을 금지시킵니다. 네. 너네 여기 눈독 들이지 마. 뭐 우리 거야. 이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동부 해안에 있는 유전은 채굴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요. 나라에서. 그다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5%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한다. 여러분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자연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풍력, 지열, 뭐 태양력, 뭐 등등등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에너지로 95%를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 탄소 발생하는 양만큼 산림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자꾸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많이 내면 낼수록 그만큼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실질적으로 지구에 악영향을 내는 탄소를 자기네 나라만큼은 거의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기후 변화가 된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지만 더 악화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런 이제 산림을 더 많이 운영을 하면서 탄소를 많이 내지 않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화석 에너지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나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나라들보다는 많이 배출될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가 책임질 창밖의 날씨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겪고 있는 날씨는요.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제 어르신들까지 만들어 왔던 날씨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날씨이기도 합니다. 즉 인류라는 존재는 지구 날씨에 영향을 미쳐왔고요. 그 인류는
지금의 기후에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기후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날씨를 만들어 왔다면 여러분들이 그 반복을 할 경우에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 기후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여러분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미래의 기후에 앞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책에 남아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창밖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본 날씨의 일부는 당신이 만든 것이다. 앞으로 50년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인류는 지구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창밖의 날씨에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